평안도를 뒤흔든 홍경래의 난. 양반과 상민을 나누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1811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조선 최대 규모의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 몰락한 양반 홍경래가 꿈꾼 새로운 세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불의에 맞선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그린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차별과 불공정을 목격하며 개혁 의지를 품다. 순조 10년 겨울 평안도 정주. 매서운 바람이 황량한 들판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사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청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홍경래,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체격을 자랑하는 몰락한 양반이었다. 또 떨어졌구나. 홍경래는 과거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나온 뒤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으로 벌써 10번째였다. 아무리 글 공부를 해도 아무리 실력을 갖췄어도 평안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낙방하는 현실이 그를 절망케 했다. 홍날이 이번에도 함께 시험을 본 동양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됐네,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홍경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때 관청 앞 광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홍경래도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놈아, 감히 양반에게 대드느냐? 한 젊은 관리가 농민 한 명을 매질하고 있었다. 농민은 이미 등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관리의 매는 멈추지 않았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세금을 낼 곡식이 정말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농민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흉년이 무슨 상관이냐?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다. 평안도 놈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구경꾼들은 측은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평안도 사람들은 조정에서도 양반들 사이에서도 늘 이런 대접을 받았다. 관서지방이라 하여 오랑캐 땅 취급을 받고 과거에도 제한을 두어 벼슬길도 막혀 있었다. 홍경래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은 수모와 차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가 하나로 합쳐지며 분노로 변했다. 그만두시오. 홍경래가 큰 소리로 외쳤다. 관리가 놀라 돌아보았다. 뭐야, 너는 감히 관가의 일에 참견하느냐? 나는 홍경래요. 비록 몰락했지만 양반의 자손이요.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저리도 혹독하게 다루시오? 양반이라고? 관리가 홍경래를 위아래로 흘려보며 비웃었다. 평안도 양반이면 양반인가? 하하. 여기서는 한양 양반만이 진짜 양반이요. 평안도 놈들은 모두 같은 처지 아니겠소? 그 말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홍경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렇다면 묻겠소. 같은 조선 땅에 태어나 같은 임금을 모시는데 왜 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시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한양 사람과 평안도 사람을 다르게 내시더란 말이오? 관리는 당황했지만 곧 기세를 되찾았다. 그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도이니라. 감히 조정의 뜻을 거역하려 하느냐? 조정의 뜻이라. 홍경래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조정의 뜻이란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때 매질당하던 농민이 홍경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나리. 비록 매질을 면하지는 못했지만 나리께서 저희를 위해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홍경래는 그 농민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일어서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된 것은 이 세상이오. 그날 밤 홍경래는 자신의 초라한 집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평안도에 태어난 죄로 평생 차별받고 살아야 하는가? 재능이 있어도 노력해도 신분과 지역 때문에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홍경래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양반과 상민을 따로 내지 않으셨다. 한양 사람과 평안도 사람을 다르게 내지도 않으셨다. 이 모든 차별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싹트기 시작했다.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지역 차별을 없애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군을 규합하고 거사를 계획하다.
순조 10년 봄 평안도 곳곳에서는 홍경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주의 한 주막에서 비밀스러운 모임이 열렸다. 형님, 정말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군측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홍경래보다 어렸지만 무예에 뛰어나고 위협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홍경래는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군치가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평안도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런 차별을 받고 살아야 하겠는가? 그렇지만 조정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홍경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다. 불의에 맞서는 것이 두려울 게 무엇인가? 더구나 우리만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때 김사용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평안도에서 이름난 장사로 홍경래의 뜻을 듣고 찾아온 참이었다. 홍 형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큰일을 벌이실 생각이십니까? 김사용의 눈에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렇죠, 사용형. 이제는 말로만 할 때가 아니오. 직접 나서서 이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홍경래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우리 평안도는 조선의 땅이 아닙니까? 우리도 같은 조선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만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과거 시험에서도 제한을 두고 벼슬길도 막아놓고 세금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걷어가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모두가 겪어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소. 첫째, 이 불의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평안도 사람들도 능력에 따라 벼슬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줄여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군측이 벌떡 일어났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듣고만 있겠습니까? 물론 저항하겠지. 홍경래가 침착하게 답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준비가 있소. 무엇보다 의로운 일이니 하늘이 도울 것이오. 김사용이 나섰다. 형님, 제가 아는 장사들과 농민들 중에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현재 상황에 불만이 크거든요. 조소하지만 성급하면 안 돼요.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홍경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몇 달 동안 홍경래 일행은 평안도 전역을 다니며 동지를 규합했다. 몰락한 양반들,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 장사꾼들, 심지어는 일부 하급 관리들까지도 그들의 뜻에 동조했다. 어느 날 밤 다시 모인 동지들 앞에서 홍경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 겨울 우리는 정주성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정주성을 점령한다고요? 누군가 놀라며 물었다. 그렇죠. 정주는 평안도의 중심지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거기서 우리의 뜻을 천하에 알리는 것이오. 우군측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관군이 곧 올 텐데. 그래서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오. 홍경래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우리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오. 평안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억눌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오. 김사용이 주먹을 쥐며 외쳤다. 좋습니다. 저는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그렇소. 우리도 마찬가지요. 주막 안이 열기로 가득 찼다. 모두의 얼굴에 결의와 희망이 어려 있었다. 홍경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면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정주성을 점령하며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다. 순조 11년 12월 평안도 정주. 눈발이 흩날리는 추운 겨울밤 홍경래와 그의 동지들은 마침내 거사를 시작했다. 형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군측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다. 그의 뒤로는 무기를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홍경래는 정주성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그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 온 것이다. 여러분, 홍경래가 동지들을 향해 외쳤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쓸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한 차별을 참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소.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지. 동지들이 웅성거리며 호응했다. 김사용이 앞으로 나섰다. 형님, 성안의 관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때입니다. 좋소, 그렇다면 시작하겠소. 홍경래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어둠을 틈타 홍경래 일행은 정주성으로 접근했다. 성안은 고요했고 경비도 허술했다. 겨울밤이어서 관리들도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을 열어라. 홍경래가 큰 소리로 외치자 동지들이 성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뭐야? 도적이다. 성 안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횃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홍경래 일행은 순식간에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관청을 점령했다. 감히 누구냐? 잠에서 깬 정주 목사가 관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나타났다. 홍경래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다. 나는 홍경래다. 오늘부터 이곳은 우리가 다스릴 것이오. 무슨 소리냐? 반역이다. 목사가 소리쳤다. 반역이라 하셨소? 홍경래가 웃으며 반문했다. 불의에 맞서는 것이 반역이라면 기꺼이 반역자가 되겠소. 하지만 진짜 반역자는 백성을 괴롭히고 차별하는 당신들이오. 우군칙과 김사용이 목사를 에워쌌다. 형님 말씀을 들으시오. 홍경래는 목사를 향해 말했다. 목사 나리, 당신은 지금까지 평안도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왔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더 혹독한 부역을 시키면서도 우리를 옳게 취급했지 않았소? 목사는 할 말을 잃었다. 홍경래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소. 홍경래가 선언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오.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고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말이오. 그때 성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만세. 홍경래 만세. 새로운 세상 만세. 소식을 들은 평안도 백성들이 몰려온 것이다. 농민들, 상인들, 수공업자들이 모두 환호하며 성문 앞에 모여들었다. 홍경래는 성루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횃불 밑에 비친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모두 희망에 찬 표정이었다. 평안도 백성 여러분. 홍경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와, 백성들이 환호했다. 더 이상 한양 양반들의 차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공평한 대우를 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렇소. 맞습니다.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홍경래는 계속해서 외쳤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양반과 상민을 따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성 안팎이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오랫동안 억눌려 살던 평안도 백성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우군칙이 홍경래 옆으로 다가왔다. 형님, 정말로 해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군치가. 홍경래가 멀리 어둠 속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가 있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으니 두렵지 않다. 그날 밤 정주성에서는 밤새도록 축제가 벌어졌다. 평안도 백성들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들이 주인이 된 기분을 맛보았다. 홍경래는 즉시 새로운 정치를 시작했다. 불공평한 세금을 없애고 부역을 줄이며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한다고 선포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인가? 한 노인이 감격하며 중얼거렸다. 그렇고 말고요, 할아버지. 젊은이가 대답했다. 홍경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연이은 승전과 백성들의 호응. 순조 11년 12월 말부터 순조 12년 정월까지 홍경래의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정주성 점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가산, 용천, 선천 등 평안도 서북 지역의 주요 거점들이 차례로 그들의 손에 떨어졌다. 형님, 또 승리했습니다. 우군측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달려와 보고했다. 선천성도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홍경래는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 깃발로 점령 지역을 표시하며 미소를 지었다. 조소, 이제 평안도 서북부 대부분이 우리 손안에 들어왔군요.
김사용이 옆에서 감탄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관군들이 이렇게 약할 줄이야. 그들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강한 것이오. 홍경래가 말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홍경래 군이 지나는 곳마다 백성들의 환영은 대단했다.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평안도 주민들에게 홍경래는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새로 점령한 용천에서 홍경래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용천 백성 여러분, 홍경래가 높은 단상에서 외쳤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만세. 광장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환호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과중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습니다. 양반들의 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 농민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저희를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홍경래는 그 농민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서시오. 이제는 아무도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인 하나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둘 것입니다. 홍경래가 답했다. 능력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대, 백성이 생활을 압박하지 않을 정도로만 거둘 것입니다. 와, 백성들이 박수를 쳤다. 홍경래는 계속했다. 그리고 벼슬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등용할 것입니다. 평민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양반이라도 무능하면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말에 젊은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한편 홍경래는 점령 지역마다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기존의 부패한 관리들을 물러나게 하고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새로 등용했다. 신분에 관계없이 실력과 인품을 보고 사람을 뽑았다. 이보시오. 정말로 평민도 관리가 될 수 있단 말이요? 한 농민이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물론이요. 새로 임명된 관리가 답했다. 나도 원래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소. 하지만 글을 좀 안다고 해서 홍경래 장군께서 이 자리를 맡겨주셨소. 이런 변화는 평안도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신분제가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군 측이 홍경래에게 보고했다. 형님, 각지에서 우리에게 합류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사가 수만 명에 이릅니다. 좋은 일이지만 걱정도 되는군. 홍경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왜 걱정이십니까? 조정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곧 대군을 보내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지. 김사용이 자신 있게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평안도 백성들이 모두 우리 편입니다. 관군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경래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한양에서는 이미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평안도가 희망으로 가득했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주인이 된 기분을 맛보았고 홍경래의 새로운 정치에 큰 만족을 표했다. 어느 저녁 홍경래는 혼자 성벽 위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가 혼잣말을 했다. 그때 우군측이 다가왔다. 형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고 있었네. 물론 옳은 일입니다. 우군측이 단호하게 말했다. 백성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모두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홍경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소. 비록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끝까지 해내야 할 것이오. 관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 시작. 순조 12년 2월 한양 궁궐에서는 급박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홍경래의 난이 평안도 전역으로 확산되자 조정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병조 판서가 급하게 아뢰었다. 홍경래 무리가 평안도 대부분을 장악했사옵니다. 순조 임금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토록 빠르게 확산되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지에서 홍경래에게 가담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좌의정이 나섰다. 전하 즉시 대군을 파견하여 이 반역을 진압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기라도 한다면 순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박기종 장군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병조 판서가 건의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하고 용맹한 장수입니다. 좋다. 박기종에게 대군을 주어 즉시 평안도로 향하게 하라. 이번 기회에 반역의 씨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한다. 한편 정주성에서는 조정군의 대대적인 출병 소식이 전해졌다. 홍경래와 그의 참모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형님, 박기종이 2만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군측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홍경래는 침착했다. 그럴 줄 알았소. 조정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하지만 우리 군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사용이 용기를 북돋우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3만이 넘는 병력이 있고 무엇보다 평안도 백성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경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정규군이고 무기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싸워야 해요. 이때 한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장군님, 박기종 군이 정주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소? 이틀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홍경래는 즉시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시험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형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군측이 물었다. 정면 승부는 불리합니다. 우리는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을 써야 해요. 평안도 땅은 우리가 더 잘 알고 백성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사용이 나섰다. 좋은 생각입니다. 산과 계곡을 이용해서 적을 분산시키고 우리는 기동력으로 승부하는 거군요. 며칠 후 박기종의 대군이 평안도 경계에 도착했다. 박기종은 자신만만했다. 겨우 농민들의 반란이로군. 금세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박기종이 부장들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한 부장이 비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 전투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랐다. 홍경래 군은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용맹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첫 번째 교전에서 홍경래 군은 기습 공격으로 관군 선발대를 크게 물리쳤다.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나타난 홍경래 군은 관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다. 만세! 우리가 이겼다. 홍경래 군 병사들이 환호했다. 이제 보시오. 우군측이 흥분해서 외쳤다. 우리도 관군을 이길 수 있어. 하지만 홍경래는 조심스러웠다. 자만하지 마시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어려운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박기종은 첫 패배에 크게 놀랐다. 이럴 수가. 농민들이 우리 정규군을 이기다니. 장군님, 다시 정비해서 공격해야겠습니다. 부장이 건의했다. 그렇다. 이번에는 전력을 다해서 공격하겠다. 이후 몇 차례의 전투가 더 벌어졌다. 홍경래 군은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했지만 놀랍게도 관군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다. 평안도 백성들의 지지와 의로운 명분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홍경래는 상처 입은 병사들을 돌보며 생각에 잠겼다. 비록 선전하고 있지만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형님 걱정이 많으신 것 같군요. 김사용이 다가와 말했다. 사용 형, 우리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지 않습니까? 장렬한 최후와 역사적 의미. 순조 12년 4월 봄 기운이 느껴지는 평안도에는 전쟁의 포연이 가득했다. 석 달간 계속된 치열한 전투 끝에 홍경래 군은 점점 수해에 몰리고 있었다. 형님,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우군측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보고했다. 우리 병력이 반으로 줄었고 탄약도 부족합니다. 홍경래는 야윈 얼굴로 지도를 바라보았다. 붉은 깃발로 표시했던 점령 지역들이 하나둘 검은 깃발로 바뀌어 있었다. 관군에게 다시 빼앗긴 것이다. 그래도 아직 정주성은 우리 손에 있소. 홍경래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김사용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박기종이 이끄는 주력군이 정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포기할 수는 없으오.
홍경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평안도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소? 더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될 것 아니오? 그때 한 백성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장군님, 큰일입니다. 광군이 우리 가족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홍경래가 놀라며 일어났다. 박기종이 홍경래 군에 가담한 자들의 가족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답니다. 홍경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들의 일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 된다. 홍경래가 주먹을 쥐며 외쳤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군치기 홍경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이제 항복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안 된다. 홍경래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항복하면 끝이야.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의 뜻을 이어받을 거야. 며칠 후 박기종의 대군이 마침내 정주성을 포위했다. 성 안에 남은 홍경래 군은 불과 1000여 명. 성 밖의 관군은 10,000명이 넘었다. 홍경래, 박기종이 성 아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홍경래가 성벽 위에 나타났다. 넉 달간의 전투로 야위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기종. 홍경래가 대답했다. 나는 목숨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오. 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오. 의라고? 반역자가 무슨 의를 말하느냐? 반역자라 하시오? 홍경래가 웃었다. 그렇다면 묻겠소. 같은 조선 백성을 차별하는 것이 옳은 일이오? 평안도 사람들을 옳게 취급하는 것이 임금의 뜻이오? 박기종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홍경래가 계속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을 뿐이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세상 말이오. 그런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홍경래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오. 그날 밤 홍경래는 마지막 작전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홍경래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형님. 우군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울지 마시오, 군치가.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김사용이 일어나 절을 했다.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요. 고맙소, 사용형. 마지막 밤 홍경래는 혼자 성벽 위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4월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 그가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음 날 새벽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홍경래와 그의 동지들은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꿈을 가슴에 품은 채 장렬하게 최후를 맞았다. 홍경래의 나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평등과 자유에 대한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꿈은 후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씨앗으로 남아 언젠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이 될 것이었다. 홍경래의 나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분제의 모순과 지역 차별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꿈꾼 그들의 정신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등과 자유도 이런 선조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와 위기를 다룬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